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테슬라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가 스스로 꺼낸 얘기거든요. 자기 차가 사고 났다는 걸 직접 규제기관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꽤 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단순한 사고 뉴스가 아닌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배경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여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승객을 태우고 도심을 돌아다니는 서비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발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완전히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지금 확장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우리 접근 방식은 매우 신중하다, 고요. 그런데 이번에 뭔가 나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는 NHTSA라고 하죠.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 기관에 테슬라가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원래 이 보고서 일부가 비공개 처리, 즉 검은 줄로 가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테슬라가 그 가려진 부분을 전부 공개해버렸어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한 이후 기록된 사건 17건 전부를요. 그럼 그 17건 중에서 핵심만 짚어볼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건이 사고,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25년 7월에 일어났어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막 시작된 직후예요.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보고서에서는 ADS라고 표기하는데요. Automated Driving System의 약자예요. 이 ADS가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뭔가 막힌 거죠. 그러자 텔레오퍼레이터가 개입을 했습니다. 텔레오퍼레이터가 뭐냐고요? 원격으로 차량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차량이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원격으로 낮은 속도로 차를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직접 입법부에 제출한 문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텔레오퍼레이터는 시속 10마일, 그러니까 약 16km/h 이하에서만 조종이 가능하고 허가된 작업은 오직 차량을 어색한 위치에서 재배치하는 것뿐이라고 명시했어요. 테슬라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 기능은 현장 대응자나 테슬라 직원이 직접 와서 차량을 빼야 하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고에서 텔레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차를 받아서 천천히 가속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차가 도로 옆 연석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금속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저속 사고예요, 다행히. 그리고 이때 차의 승객은 없었어요. 두 번째 사고는 2026년 1월이에요. 이번엔 ADS가 직진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안전 모니터가 내비게이션 지원을 요청했어요. 다시 텔레오퍼레이터가 개입했고 정차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시속 약 9마일, 그러니까 14.5km/시 정도의 속도로 임시공사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어요. 차 앞 왼쪽 팬더와 타이어가 긁혔고요. 이때도 승객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두 사고 모두 ADS, 즉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에요. 텔레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론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라고 제목을 뽑으면 자율주행 알고리즘 문제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이 못하겠다 그 사람한테 넘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테슬라가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ADS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넘겨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 개선이 필요하겠죠. 나머지 17건 중에도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ADS가 직접 원인이 된 사고도 두 건 더 있는데요. 둘 다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살짝 스친 사고예요. 가볍게 긁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로보택시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개를 치는 사건도 있었어요. 다행히 그 개는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금속 체인을 들이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고들 대부분은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들이받은 경우예요. ADS 잘못이 아닌 거죠. 이 대목에서 웨이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웨이모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사나이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주크스는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에요. 이 두 회사는 테슬라보다 훨씬 많은 총 사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맥락을 이해하셔야 해요. 테슬라는 아직 오스틴 한 도시에서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규모로 운영 중이에요. 반면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 총 사고 건수만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운행거리당 혹은 운행시간당 사고율로 봐야 공정한 비교가 되는 거죠. 참고로 NHTSA는 최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주차장에 볼라드나 체인 같은 장애물을 반복적으로 들이받는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던 조사를 종결했어요. 같은 유형의 문제로 웨이모도 작년에 리콜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 공개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테슬라가 왜 지금 비공개를 풀었냐는 거예요. 억지로 공개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17건 전부를 풀었어요. 자율주행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건 꽤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고 먼저 공개하면 신뢰를 쌓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겠죠? 아니면 그냥 규제기관과 소비자한테 우리 지금 이만큼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사고가 제로인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술이든 초기에는 반드시 삐걱거리는 순간이 생기니까요. 머스크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는 것이 네트워크 확장의 가장 큰 관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테슬라는 아직 그 확신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스틴 이외의 도시로의 확장이 아직 느린 거고요. 17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크냐 작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을 거예요. 운행을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라는 점, 대부분의 사고가 ADS 자체보다는 외부 요인이나 원격 조종 중에 발생했다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저는 이번 공개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가깝다고 봐요. 물론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가 완벽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도시가 늘고 차량 대수가 늘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테고 그때마다 이 정도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오늘 T3에서 다룬 내용 정리해드리면 테슬라가 오스틴 로보택시 운영 이후 NHTSA에 신고한 17건의 사고를 전면 공개했고 그중 2건은 텔레오퍼레이터 원격 조종 중 웨이모, 자율주행 규제 관련 다음 영상도 이어서 알림 설정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